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돌파했지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접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후속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16년째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협상을 벌여오던 광주시와 서진건설 측이 총사업비와 관련해 갈등을 빚다 사실상 협상 결렬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갔지만 앞으로 다가올 가을 태풍에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에 3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며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수안지구에 설치한 이동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외국인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들이 많은 광주 광산구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산구 확진자의 30% 정도가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등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이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확진 비율이 13.6%까지 높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3명 중에 1분이 외국인일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방역당국은 불법으로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 접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얀센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50%를 돌파했습니다. 2차까지 접종하거나 얀센 백신을 맞은 접종 완료자의 비율도 24.2%로 시민 4명 중 1명꼴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때문에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증상 당일 델타 변이 환자의 바이러스 양이 기존 유행주 환자 대비 최대 약 300배 이상 많고 4일째에는 약 30배, 9일째에 약 10배 등으로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초기 전파 속도가 아주 빠른 만큼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남대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측이 일부 시설을 자체 격리 조치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어제 육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명과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된 간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 측은 확진자가 나온 시설을 자체적으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주민이 집에서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진도구는 지난 20일 자가격리 대상자인 70대 A씨가 집에서 무단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적발해 귀가 조치시켰으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0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며 어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먼저 보시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서 30에서 80mm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 이상의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가 내리는 데다 낮 동안에는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이를 인용한 첫 번째 판결인데요.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구타와 고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 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5.18 당시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구금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이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은 A씨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기각한 결정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겁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5.18 보상법 조항이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한 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옛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 5.18 관련 그 희생 피해자들에게 하나의 위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결정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이 낸 다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보상법 개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고령인 피고인 전두환의 건강이 좋지 않고 변호인의 변론으로 방어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선고기일 전까지 전두환 측이 낸 불출석 허가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전두환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했던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지난 주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습니다.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해당 전과자가 도주 전 또다시 성폭력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 중턱에 SUV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지러운 차량 내부, 운전석에는 전동 절단기가 놓여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50살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것은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 A씨는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약 20분 정도 떨어진 이 야산에 차량을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했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를 감지한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경찰과 함께 도주로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색에 나섰습니다. 내려간 차, 올라간 차를 다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만 나도 그냥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또 든다냐 싶어갖고 깜짝 놀래고 그러더라고요. A씨는 한 달 전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사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압박감이 있으니까.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수색 인력을 30여 명 투입해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닷새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담양의 한 양식장에서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용 포르말린을 이용해 양식장 청소 작업을 하던 한 외국인 노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 네트워크 측은 수산용이지만 포르말린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이나 보호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포르말린 사용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16년째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협상을 벌여오던 광주시와 서진건설 측이 총사업비와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사실상 협상 결렬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진건설. 그동안 광주시와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결국 2년 만에 협상 결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해석 차이가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협약이행 보증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의 총 사업비를 서진건설 측이 공모 당시에 제출한 4,826억이라고 판단했고 서진건설 측은 기반시설 조성비인 193억 원이 총 사업비라고 맞섰습니다. 기재부에 유권 해석까지 의뢰했지만 양측은 그 결과를 놓고도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공모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광주시의 의견을 따를 것을 최후 통첩했습니다. 사업자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광주시 또는 도시공사의 의견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480억 원 협약 보증 이행금을 내야 된다고. 서진건설은 광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시가 우월적 지위에서 공모지침을 잘못 적용한 일방적인 의사통지라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부대사업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민간투자법을 따라야 한다며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와 사업 재공모 등 추후 진행 단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진건설 측이 시 의견을 수용한다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아직까진 서진건설 측이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를 밟으면 그때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언제든지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지난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여러 차례 협약과 파기가 반복됐고 그동안 골프장만 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아파트 공급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실시한 주거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 공급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49.2%로 찬성 의견 38.2%보다 높았습니다. 또 고층 아파트 층수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이 58%, 반대가 42%로 조사됐습니다. 주거정책의 우선 과제로는 수급 조절이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과 전세 가격 안정 등의 순이었습니다. 호남과 영남의 수건 사업이던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은 서해안에서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L자형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으로 20여 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6,8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다가올 가을 태풍에 혹여나 피해가 크지 않을까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이미 올해 초 냉해로 수확량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태풍 때마다 반복되는 피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5년째 무화과 농사를 짓는 김한영 씨는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표정이 어둡습니다. 올 초 냉해를 입은 데 이어 최근 들어 많은 비에 수확량이 2,000톤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노지는 하늘에 맡겨야 될 그 나무라서 바람에 취약하고 그 뿌리가 한 뼘 정도에서 지금 옆에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많이 불고 되면은 옆으로 쓰러집니다. 걱정스럽기는 또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 고온 다습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과수 농가의 경우 가을 태풍으로 수확기 낙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온다고 하면 더 걱정이죠. 배가 다 수확이 다 배가 익은 것은 다 익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력 구하기도 힘들어 피해를 입을 경우 복구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봄 냉해 피해부터 여름철 호우까지 악재를 겪은 농민들은 이번 태풍은 넘겨도 다음 가을 태풍은 어떨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또는 이상기상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 좋은 조건을 만들게 되고요. 태풍의 세력을 유지시켜주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경우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태풍 25개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해마다 3개 이상. 첫 태풍을 어렵게 버텨낸 농민들은 수확기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MBC 특별 생방송 랜선 5월길이 제11회 5.18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5.18 언론상 시상식에서는 후속 세대들인 10대들에게 5.18을 참신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은 광주 MBC 랜선 5월길이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공로상 분야는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기자에게 5.18의 참상을 알린 파울 슈나이스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광주 서구가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돌봄 이웃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광주 서구는 보건건설과 서구청사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관내 저소득 가정을 발굴해 반기에 한 번씩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집을 수리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방역 물품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방역 물품 꾸러미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5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가운데 취약계층 3만여 명에게 전달됩니다. 전라남도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기록이 현재 남아있지 않거나 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발굴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3.1운동 관련 미서훈자 발굴과 자료 확보를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조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전남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전남 출신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한 내용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한 달 동안 도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공모합니다. 정책 제안 응모 분야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3개 분야로 전남도청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도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이 타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직전 경기에 이어 오늘 경기에서도 이번엔 첫 타석에서 홈런볼을 가동하는 키움 히어로즈의 당당한 4번 타자 박종원 선수입니다.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조은주는 타구가 힘을 받고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분위기를 바꿔놓는 최원준 선수의 홈런포. 시즌 2번째 아치가 챔피언스 필드에서 그려집니다. 다시 유지영. 초도 타격 이뤄졌습니다. 중견수 쫓는데요. 잡지 못했습니다. 좌중간 떨어진 안타. 3루수자 홈으로 타자자 2루까지. 자, 또 한 찬스를 이어주는 유지영 선수입니다. 0-3-3의 초구를 때려냅니다. 다시 한번 넘겨버립니다. 히어로즈의 4번 타자 박종원. 오늘 경기 멀티 홈런 게임 시즌 19호 박종원입니다.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우익수가 뒷걸음질 타구가 넘어갑니다. 내친김에 홈런까지. 이번엔 예진원. 데뷔 첫 번째 홈런을 기록하게 되는 예진원 선수입니다. 스윙! 삼진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8대2 6점 차 키움 히어로즈의 승리. 오늘 많은 홈런 개수까지 키움 히어로즈가 이번 4연전 3경기에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합니다.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차 비가 광주,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가 넘는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가 내리는 데다 낮 동안에는 강한 소나기도 더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선선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와 신안에서도 낮 기온 27도에 그치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잠깐 비가 쉬어가겠지만 모레부터 다음 주 초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